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하고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코로나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시작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코로나는 이제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우울하고 또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사가 세옹지마이듯이 인류의 역사도 세옹지마와 같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런 흐름들을 잘 파악하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잘 파도 타듯이 타고 넘어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세옹지마 하면 이 한자로 풀면 변방의 늙은이의 말이란 뜻인데, 과거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때 이 변방에 살고 있는 어떤 노인네 집에 말이 찾아왔죠. 근데 그 말이 왔다고 동네방네 이제 자랑하면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말을 타고 가던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죠. 그래서 저 말이 우리 아이의 다리를 저렇게 만들었다, 우한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서 동네의 모든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는데 다리가 부러진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못했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우환이었다가 근심거리였다가 또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었다가 뭐 여러 번 이렇게 일희일비하게끔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 너무 휩쓸려서 한 번 기뻐했다고 모든 것이 기쁜 것이 아니고 한 번 슬퍼했다고 영원히 슬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는 어쩌면 팬데믹과 함께 새로운 문명으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역사였습니다. 뭐 과거 역사를 놓고 가장 근처에 있었던 중세 유럽의 그 유명했던 흑사병을 한번 되돌아보죠. 일명 패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 흑사병 많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패스트로 인해서 이 영주들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될 농노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영주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 이제는 농노들이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임금을 주겠다. 2배, 3배, 아니 10배를 주겠다 하더라도 농노들에게 인심을 잃은 영주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그야말로 파산하는 봉건 귀족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아울러 또 서로 이권을 놓고 이제 영주들이 그 당시 최고 힘을 가지고 있었죠. 영주들과 그 다음에 농민들, 그 다음에 새로 부상하는 상인들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유럽 사회가 급격하게 봉건제가 몰락하고 초기 상업 자본주의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초기 상업 자본주의로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경제 구조에 있어서 시장과 화폐가 주를 이루는 그런 화폐 경제로 발전을 하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화폐로 가지고 부를 모으는 새로운 신흥 계급 부르주아지라는 자본가 계급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더 이상 영주의 노예처럼 그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토지로 옮겨갈 수 있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농노의 개념에서 진정한 농민, 자기가 땅을 소유하고 그 처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농민의 개념이 나오면서 봉건 사회는 급속도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지금까지 전 세계 문명을 이끌어가는 자본주의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대륙이 되었습니다. 2021년 인류는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대공습 이후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500년 이상 된 자본주의가 흔들렸고 그 중에서도 247년 된 미국식 이 현대 자본주의가 수많은 국가 간의 수많은 이 무역 협정을 맺고 또 경제 구조를 찾아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겨우겨우 목숨만 유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급습을 하면서 전 세계가 모두 다 휘청거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습 속에서 정부들은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되고 또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부의 돈을 막 풀어서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이것이 사회주의라고 해서 절대 용납될 수 있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지만 지금의 모든 선진국들이 국가의 돈을 풀어서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그동안 밀렸던 렌트비까지도 지급을 해주고 렌트비 더 나아가서 여러 공과금도 밀렸으면 지원을 해주는 이러한 임시적이지만 이러한 법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경험을 한 국민들이 이것을 포기할까요? 이제 점점 정치권에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국민들의 요구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정치권에 이제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붐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이분들을 가지고 뭐 진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진보 이외에 있는 사람들도 감히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돈을 주고 지원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라고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전 국민에게 기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상황들이 예측이 됩니다. 또 있죠. 이 비대면을 통해서 경제 활동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먼 거리에서 회사에 매일 출근해야 됐던 사람들 또 회사 출근하듯이 전 세계나 전국으로 이 매일 전 세계와 전국으로 출장을 가야 된 사람들이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 그런 출근과 출장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있습니다. 먼 거리를 가지 않더라도 줌이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회의를 해더라도 비즈니스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속속 밝혀지면서 회사들은 여러 이 직원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굳이 회사 출근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런 비대면 상황에 지금 우리가 첨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홀로그램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에 쓰고 하는 오큘러스 같은 것을 쓰고 이 회의 같은 걸 할 수 있는 이런 첨단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게임이나 그냥 어떤 이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 문명이 또다시 새로운 이 생산 방식, 경제 활동 방식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으면서 인류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다. 비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비즈니스들도 상당히 발전할 것이다. 또 있죠. 보통 우리가 감기 백신 하나만 하더라도 그것을 만드는데 이 10년 이상 걸렸다고 그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나서 얼마나 다급했던지 인류는 6개월 만에 백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공급을 해서 6개월 만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는데 이 정도의 이 실력이라 그러면 머지않아서 에이즈도 잡히고 암도 잡히지 않을까 그런 큰 기대를 해봅니다. 특히나 이런 회사들이 에이즈와 암을 치료하는 회사들을 계속 매입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새로운 방식의 백신 제작 방식이 나름대로 큰 성과를 얻고 있다. 이래서 어차피 인류가 수많은 질병들과 싸우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보다 더 기동성 있게 이 백신을 만들어서 인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분부터 가지기 시작했지 않았는가,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이처럼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우리에게 불안한 미래를 가져다 주었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인류 사회의 노력들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의술을 발전시키고 하는 부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 노후화된 기존의 경제 시스템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방식들의 경제 시스템들로 일어나면서 어쩌면 그동안 있었던 500년 자본주의 방식이 새로운 형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는 경제 시스템, 경제 사회 시스템을 가는데 어느 나라가 최선봉에서 갈 것인가 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살면서 재난이라는 것은 늘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개인으로서 재난에 대응해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늘 집단을 구성해서, 또 현명한 집단들은 또 리더십이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구성해서 난관들을 잘 극복을 해왔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코로나로 발생하고 있는 위기의 순간이라면, 이런 상황들을 우리 미주에 있는 200만 동포들이 각 지역 커뮤니티마다 똘똘 뭉쳐서 우리의 한인 커뮤니티의 리더들을 잘 만들어내고 그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서 이 시기에 오히려 미국 사회에서 그야말로 선두그룹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 조그만 나라였죠. 베네치아도 아주 작은 나라였죠. 그러나 그런 나라들이 세상의 흐름에 가장 먼저 그 기류를 타면서 한동안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힘들을 가졌었죠. 미국 3억 인구의 200만 미주 한인들이지만, 만약 우리가 결집해서 올바른 커뮤니티의 리더십들을 확보하고 그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미국 사회의 소수민족의 이 한계를 넘어서 올라간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절대적으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인생살이 세옹지마라고 했죠. 인류 역사도 세옹지마처럼 흘러왔습니다. 일희일비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커뮤니티를 결집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권자 등록하고 투표 참여해서 한인 커뮤니티에 목소리를 내고, 또 한인 정치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끔, 또 그들이 나아가서 우리 커뮤니티를 대표해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너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하게 있지 말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지금까지 김동찬이었습니다.